오늘은 도로만큼 중요한 배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 보통 이제 도로가 없는 걸 맹지라고 하죠. 그래서 땅을 가장 살 때 이제 도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도로가 잘 붙어 있는지 이게 사도인지 아니면 뭐 국유지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땅을 구입을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땅 주변에 뭐 국어가 있는지 하천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배수로거든요. 일단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떤 집이나 건축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주택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건축이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주택 기준으로 보시면은 일단 상수도는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수도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취수는 뭐냐면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원래 그 물이 있는 거, 뭐 강이라든가 주변에 저수지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그냥 취수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물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장이나 뭐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공업용수, 그리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농업용수,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외에 이제 물이 건축으로 집으로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물도 나갈 길도 있어야죠. 그게 이제 배수고 곧 하수인데 하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수는 뭐냐면 집에서 쓴 우리 사람들이 쓰고 난 물을 오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화장실에서 쓰는 물, 그리고 뭐 싱크대 물, 목욕한 물 이런 거 다 이제 오수로 보는데 그 중에 요즘은 이제 수세식 대부분 화장실을 쓰잖아요. 변기. 예, 수세식 변기는 그게 같이 이렇게 물로 섞여가지고 나가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분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오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분뇨로 나가는 그 물을 제외한 집에서 나오는 모든 물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잡배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집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이렇게 상수도로 들어온 물이 우리가 화장실이든 싱크대든 목욕을 하든 뭐 밥을 해 먹던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물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수. 이게 빗물이죠. 집이 있으면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이 어디론가 흘러내려 가야겠죠. 그게 뭐 빗물이 잘 흘러내리지 않으면 집이 빗물에 침수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오수 말고 빗물이나 이런 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우수관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농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축사 이런 거는 뭐 축산폐수라든가 아니면 산업폐수 요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냐면은 일단 뭐 취수장에서 물이 올라와서 이제 계량기를 통하겠죠. 1차적으로 이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은 뭐 수도 비용을 내니까 그걸 체크를 하려면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쓴 물은 오수로 배출이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쓴 물, 흔히 말하는 그 변기물은 바로 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정화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좀 더러운 것들, 좀 건더기가 있는 것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정화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수가 되고 그 다음에 빗물은 당연히 우수관을 통해서 또 하수가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는 이렇게 배수로가 큰 게 있으면 나라에서 깔아놓은 배수로든지 어쨌거나 내가 쓸 수 있는 배수로가 있으면 내가 집을 지을 때 그 배수로까지 배관은 내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수관, 그리고 오수관, 그리고 오수 분뇨관,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이렇게 최소한 3개 정도 배관을 땅에다가 묻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 단독주택 짓다 보면은 그 정화조 중에서 오수합병 정화조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목욕물이나 이런 게 그냥 다 똑같이 정화조로 들어가서 나오게끔 돼 있는 오수합병 정화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어쨌거나 집에서 그 공용 배수관까지는 우수관하고 해서 이렇게 2개 정도는 배관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로가 내 집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너무 멀리 있으면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남의 땅을 내가 막 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뭐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도로 밑으로 깔아야 되고 아니면 그 도로 안에 배수로가 있다 그러면 조금만 연결하면 되니까 공사비가 덜 들겠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그리고 당연히 땅을 살 때 이 상수도가 들어오기 좋은지 그리고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관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터파기 공사라 그러죠. 이럴 때 이제 그 집 짓기 뭐 지으면서 같이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먼저 배관을 먼저 깔거든요. 보시면 이제 약간 좀 일반적으로 이 약간 좀 얇은 배관이 그 오수관이고 약간 이 일반 배관보다 약간 더 큰 게 이게 그 분뇨 나가는 정화조로 들어가는 게 그게 대부분 좀 더 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원활해야 원활할 수 있는 땅에다가 이 또 배수관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하수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상수도하고 배수로를 뭐 직접 가서 그 땅에 가서 보면 좋겠지만 일일이 다 땅을 알아볼 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거는 현장 가서 보겠지만 인터넷으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건축을 하거나 땅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요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땅 주변에 이미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이 모든 건축물들은 다 수도가 들어가겠죠. 상수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한다 했을 때 이미 이 동네에는 어느 정도 상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집까지 만약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뭐 내가 배관비를 내면은 뭐 상수도 인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아예 그냥 외딴데 집 하나만 있는 데 있거든요. 뭐 한 거리가 한 1km, 2km 떨어진 외딴 곳에 집이 딱 한 채가 있어요. 집이 있다는 건 이미 거기도 상수도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예전에 공사를 할 때 한 1, 2km 상수도 관을 자기가 자기 돈 주고 공사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나라에서 깔아주진 않으니까. 그러면 그 집 바로 옆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돈 주고 끌어온 상수도 관을 옆집이 쓸 수 있게끔 허락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하든지 뭐 돈을 주든지 정 안 되면 내가 새로 깔아야죠. 그런 경우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주변에 건축물이 이 정도 많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상수도 연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수로인데 이제 그 땅 주변에 메인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가 없으면 아예 뭐 맹지니까 그거는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도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로드뷰로 하나씩 보시다 보면 이렇게 배수로가 이게 배수로 구멍입니다. 배수로 구멍 이 맨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대충 위치를 보고 아 여기서 우리 집까지 대충 거리가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럼 뭐 이 도로 밑으로 지금 다 배수관이 있는 거니까 그 관까지만 내가 배수로를 연결하면 되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쪽에 건축을 할 때 뭐 공사비가 좀 뭐 많이 안 들겠다. 혹은 이 주변에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겠다. 이거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도로는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는데 배수로가 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 아시는 분도 여쭤보면은 아, 이 땅 좋다고 제가 이거 좋은데요 이러면 아, 그 땅은 배수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굳이 이거를 고지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 땅의 가격이나 뭐 위치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다 못 가보시면은 인터넷에 로드뷰로 네이버랑 다음 로드뷰로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 도로 주변에 배수로가 잘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당연히 집 그 주변에 뭐 큰 집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집들도 다 배수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뉴얼 같은 거를 확인하시다 보면은 매뉴얼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배수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매뉴얼이 매뉴얼 뚜껑만 보이니까 잘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개예요. 정화조 뚜껑도 있고 정화조는 당연히 그 안에 분뇨가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혀 있고요. 대부분 매뉴얼들이 이렇게 전기 통신 매설이나 그 오수 매뉴얼 같은 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보시면 우수관 같은 경우는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글씨가 안 써 있는 맨홀에도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맨홀 뚜껑은 그 밑으로 빗물이 지나가는 배수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저희 그 부동산공학국 주민 한 분께서 주택 수도 인입공사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해당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급수공사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내시면은 담당 직원이 어느 땅에 혹은 어느 집에 이제 그 수도가 설치를 할 건지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량기 그리고 급수전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그리고
뭐 급수전 두께가 있죠. 그 뭐 10cm짜리로 할 건지 5cm짜리로 할 건지 그런 거 확인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대충 뭐 공사 여기는 이제 수도가 된다.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납부를 하면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 인입 공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 요거 그때 물어봤더니 뭐 당연히 지역마다 틀리고 공사하는 것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그 앞에까지 다 상수돼 있고 그냥 이 단순하게 계량기 설치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대략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요 관련해서 공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땅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를 좀 건축이나 이런 걸로 개발을 하실 분들은 도로만큼 배수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